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작해봅니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언제 느낀 거지만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커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구독자 100만이니 10만이니 1만이니 난 1000명도 안 바라.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100명이면 감지덕지 할까? 110명 정도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정도지. 막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아가지고 실버 버튼을 받고 싶다는 둥, 1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아가지고 골드 버튼을 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유지하지도 못해. 내가 뭐 컨텐츠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입으로 잡살 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 인생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사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사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사회는 굉장히 혼탁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도 그랬고, 존나 옛날에도 그랬고, 더 존나 옛날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고, 더 존나 미래도 그럴 거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은 없다는 거야.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코끼리나 지렁이나 원숭이나 바퀴벌레로 태어났다고 해도 또는 외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뇌가 있는 이상, 뭐 식물로 태어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지. 한번 태어나 버린 이상 부모로부터 던져진 거잖아. 부모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거잖아. 던져졌다는 표현은 실존주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원래 인간한테만 쓰는 표현이긴 한데 난 동식물 전체의 그 표현을 써봅니다. 코끼리로 태어났든 개미로 태어났든 벌로 태어났든 지렁이로 태어났든 돌고래로 태어났든 아니 외계인으로 태어났든 태어나버린 이상 현실 세계 자체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차원 자체가 지옥인 거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인간 중으로 좁혀서 생각해보자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생각이 너무 많고 삶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도 그런다니까. 나조차도 그래. 나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 너무 많고 행동은 적게 하는 거지. 원래 생각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계속 앉아만 있고 사람 간의 소통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책도 나오는 거지. 심지어 그런 책조차도 그 책조차도 읽고 그냥 그 책에 빠져가지고 그 책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안 해.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병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난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각인지에 따라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는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지. 생각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복잡합니다. 인생만 복잡할까? 고양이들의 묘생이나 개들의 견생이나 코끼리들의 상생이나 다 어렵고 복잡한 건 매한가지야. 사람만이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만이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바이러스조차도 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난 모든 걸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환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야? 우주의 자연 모두는 퍼져나가는 식으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다만 생물의 경우에만 바이러스는 좀 애매하니까 제외하고 미생물부터 인간까지 생물에 대해서만큼은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식으로 작용을 한다. 뇌도 마찬가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 취향이나 자아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항상성으로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타인과 대립하고 다른 문화권과 대립하고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하고 대립하고 이겨 찍어 눌러가지고 그 새끼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웃긴 건 최후의 승자조차도 죽으면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거야. 오늘 존나 철학적이네. 뭐 어찌됐든 인생은 지옥입니다. 존나 지옥입니다. 아무튼 인생이 천국입니다라는 명제에는 좀 의문감이 들잖아. 천국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감이 들지만 인생은 지옥입니다라는 명제에는 그런 것 같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답 나왔네. 뭐 중간일 수도 있겠지만 중간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굳이 천국 지옥이 양분해보자면 이분법 조정해보자면 천국은 아니니까 지옥인 거지. 인생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려고 발악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성공했다 할지언정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지. 죽어야만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영혼, 인격이라는 건, 이 정체성이라는 건 유전자가 우리들이라는 갑옷을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영적 세계에서 잠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오늘 존나 본질적인 얘기를 캐치해내네 나 오늘. 물론 하드웨어가 우위에 있느냐 소프트웨어가 우위에 있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상관없는 건데 아무튼 인생은 지옥입니다. 알겠어? 인생은 지옥이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다 똑같이 뒤집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나중엔 똑같은 평등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나는 천국의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서의 이상 세계로서의 천국은 인정하는데 그런 비유적인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이라는 이름의 차원이 있다, 세계가 있다, 다른 우주가 있다. 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평등하게 무가 됩니다. 존나 허무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평등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건 나만의 개통 철학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현생이 지옥인데 사후세계라고 천국일까? 웃긴 얘기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재밌게 사세요. 나도 그게 너무 힘들다니까. 뭐가 힘드냐면은 마음 편하게 놀면서 살려고 해도 자꾸 집착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성공에 대한 갈망이나 애증이 남아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성공하려고 발악해봤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씨. 꽉, 씨. 어찌됐든 인생은 원래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지옥답게 견디지 마시고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치고 피하고 싶을 땐 피하면서 사세요. 도망치지 않는다 이런 개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겠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뒤집니다. 그러면 한 번 본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소비하고 마는 격이잖아. 내가 그렇게 돼서 정신병에 걸린 거야. 우울증에 노이로제까지. 정말 끔찍합니다. 뭐 조현병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책을 읽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 여기 보이나? 제목 보이나? 무라카미 하루키 이렇게 읽어라. 다 읽진 않았는데 산 건 좀 오래됐고 무라카미 하루키 이렇게 읽어라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당연히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은 아니겠지. 오늘 여기까지.